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났고 오히려 스몰캡이 플러스에서 끝났어요. 좀 특이하죠. 잘 버티고 있다가 제롬 파월 연준의장 발표하고 좀 괜찮은 것 같더니 후반부에 갑자기 훅 아래로 빠졌습니다. 기준금리는 5.2 올리는 걸로 끝났고요. 한국경제 정인설 기자께서 5월 4일에 올린 기사인데 최저금리 수준은 거의 도달했지만 신용 여건이 변수라는 얘기, 상황 모니터링 하면서 금리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FOMC 회의 자체 내에서는 뭐 끝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를 아마 올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이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경기 선행 지수거든요. 근데 뭐 플러스 영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플러스 터닝했고 이제 독일, 프랑스, 뭐 중국, 그다음에 브라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글로벌 전체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 0.3이에요. 추세적으로 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경제 규모가 큰 중국을 보면 터닝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다운 트렌드 궤적이 약간 그러니까 약간 부드러워진, 느슨해진 뭐 하락 강도가 살짝 감소한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게 선행 지수거든요. 얘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죠. 얘가 반등해서 추세로 계속 올라갈지는 아직 모니터링 해봐야 될 대상이고 이게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13개월째 계속 연속해서 아래로 내리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행지수가. 그 다음에 얘가 미국입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계속 다운트렌드 아랫방향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이겁니다. 좀 전에 영국 걸 보여드렸어요. 미국 겁니다. 미국 추세적으로 계속 아래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요 경제 주체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경기 수축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뭐 약간 정점을 치고 경기가 약간 위축되는 국면으로 둔화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논리가 녹록치 않을 겁니다. 다만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은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거든요. 이게 PC 가계 개인 소비 지출 관련된 물가 요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보시면 이게 헤드라인 전체고 요게 코어거든요. 근데 헤드라인이 전부 다 그러니까 코어가 헤드라인 위에 있어요. 다 보면 이 헤드라인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코어는 지금 버티고 있죠. 보라색 남색 요것도 헤드라인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건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 내려오는 속도가 코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녹록 일시적으로 일정 부분의 물가 상승률의 부담은 가계에서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 부분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얘가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51.2였다가 51.9, 8일 줄 알았는데 51.9로 나왔는데 뚝 떨어졌다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반등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떨어진 강도에 비하면 이 반등하는 강도 그렇게 세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중에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점점점 밑으로 식어가는 50 측면으로 붙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대치가 52.6으로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IS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겼는데 이 ISM 제조업 지수는 반등했지만 제조업이네. 서비스업 지수는 반등했지만 서비스업 지수 내 고용 지표는 아랫방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등할 거라고 예측했던 게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고용 지표가.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막 그러지만 일단 ADP 난팜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부분을 보면 얘는 또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혼재된 상황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고용 지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고용 지표가 식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요거 이미 보여드렸죠. 이것도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온 고용 부분이 식어가고 있다. 이것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과정 중에 유가도 급락했거든요. 보면 유가가 68대 70달러가 깨졌습니다. 아래로 미친 듯이 붕괴돼서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추세를 좀 보면 이 부분인데,
이게 달러 인덱스고요. 캔들 차트가 요게 굴입니다. 요게 굴이고 요게 유가거든요. 유가인데 상당히 많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유가하고 구리 가격이 조정을 받았었죠. 그랬다가 달러 인덱스 가격이 내려오면서 구리는 그 추세에 반등하면서 올라갔는데 유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유가는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같이 아랫방향으로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다가 더 이상 박스권을 헤매고 있다가 다시 이게 66달러인가요? 까지 내려갔었는데 감산으로 급등했다가 그걸 다 빼먹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빼먹고 내려오는 과정 중에 보시면 이게 유가가 이게 달러 인덱스가 지금 아랫방향으로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최근 보면 그냥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는데 구리 가격하고 유가 가격은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기 수축에 원자재 쪽에서는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국채 같은 경우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최근 보면 이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죠. 근데 이 고점을 뚫지는 않고 있고 이거 저점 뚫지도 않고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는 얘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은 지금 기준금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 그 3개월 국채 수익률이나 지난번에 1년 국채 수익률 급격히 내려온 걸 보여드렸죠. 1개월 국채 수익률 1개월 국채 수익률 급격히 내려오는 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국가부도 문제들이 까물딱까물딱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언저리가 한 6월달, 7월달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국채 수익률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국가부도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화들짝 국가 부채, 그러니까 국채 그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맞고 안전하게 하려면 1개월짜리 롤오버라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1개월짜리 사고 그다음에 만기되고 나면 다시 1개월짜리 이렇게 접근하는 게 3개월짜리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1개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국채가 올라가면서 떨어졌던 것 같은데 최근 동향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3개월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가 멈추게 되면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그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채권 시장에서조차도 그것도 단기 채권 시장에서조차도 이제 경기 하락에 베팅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그널이 좋지 않은 겁니다. 원자재도 아랫방향, 채권도 아랫방향, 주가도 조정 중, 뭐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게 막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JP 모건 체이스에서 인수해 가면서 끝났다라고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 섹터별로 움직인 거 보면 사실 에너지도 많이 빠졌고 에너지가 오히려 파이낸셜보다 더 빠졌네요. 빠졌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좀 잠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미국의 중소지방은행 섹터를 거꾸로 나열해 본 거거든요. 하락 궤도로 나열해 본 건데 여기 보시면 막 10% 넘게 빠지는 게 많아요. 인수된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에는 또 두 자리 빠졌고 그거 이외에도 두 자리 빠진 것들이 많죠. 이 차트 보면 여기 보시면 급락했죠. 여기는 추세로 계속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 퍼스트 리퍼블릭 계속 내려오고 있죠. 얘도 급락했습니다. 얘도 하락 강도 약하긴 하지만 1.5 빠졌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 중소은행에 뱅크런 관련된 이슈가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뉴스보드에 나온 것처럼 공매도로 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가 밑으로 이렇게 세차게 막 밀려내려가고 이러면 은행 예금주 중에 주식시장에 좀 관심이 있고 들여다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여기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뱅크런이 또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사 보도 중에 제가 어느 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그 SNL 저축대부조합 사태가 80년대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조달금리가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달금리 높은 데를 찾아서 막 예금들이 넘어다니고 불안정한 저축대부조합, 그러니까 이 저축대부조합이 대출 그때 그 부동산 대출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줬는데 그게 부실화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때도 자금 이탈이나 이런 것들 막 발생했었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지금 상업부동산 얘기들이 꼬물딱꼬물딱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업부동산이 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난리를 치면
그 지방은행 뱅크런이 지금 사태보다 훨씬 더 큰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가 야기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잃어버리지 말고. 이게 지금 S&P 500 지수고요. 얘가 그 미국의 금융주 섹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SVB 사태 난리치면서 S&P 500 지수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급락했었다가 이게 마무리되는 듯하는데 최근 패턴을 보면 이게 진짜 마무리된 거 맞아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 강도가 이게 훨씬 세거든요. S&P 500 지수보다 은행주들의 지금 강도가 훨씬 더 세요. 하락 강도가. 이게 위기가 아직 진화된 게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인상보다는 하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선행 지수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경제가 그렇게 그 글로벌 경제가 강력하고 탄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1분기 그 GDP 발표가 예측치보다 낮았고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계속 작년 3분기 이후에 3, 4, 올 1월 달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긴 했는데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50m로 내려갔죠 아마 다시. 그리고 지금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그러니까 코어 인플레이션이 버티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내려오는데 코어 인플레이션 내려오는 속도가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유가나 이런 것들, 구리가격 이런 것들이 급락하고 미국의 그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글로벌의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보면 점진적으로 물가는 추세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올릴 수도 있다라고 오픈은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릴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글로벌 전체로 놓고 보면. 그래서 기준금리는 멈추고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멈춰 있는 것 같고 향후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오히려 베팅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주 섹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부동산 중에 이제 미국 우리나라 같은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5월달 넘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잠잠한 상황이고 미국의 커머셜 쪽에 터지면 그게 단순히 커머셜 문제를 넘어서서 중소은행 쪽의 뱅크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융위기 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